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 지방선거 구도가 서서히 확정되면서 차기 제주도지사 그리고 차기 교육감이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제주 오늘은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로 확정된 허양진 예비후보와 삼선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이성문 예비후보를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허양진 제주지사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1차 관문 통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4일에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 후보일 때와 여당의 제주도지사 후보일 때 느껴지는 무게감, 책임감이 좀 다르시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예. 경선 후보일 때는 우리 당내의 경선 과정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지사 후보, 국민의힘의 도지사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제주의 미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될 대상이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늘어났죠. 세 명의 후보가 경선을 하셨는데 정치에 입문하신 게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신 이유는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굳이 제가 승리를 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 그리고 어떤 능력이 갖춰진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그런 도민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평가가 저를 이렇게 후보로 만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준비된 후보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이 상당히 박빙이었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에서는 장성철 후보가 0.3%포인트 앞섰는데 허 후보께서 정치신인 가산점 10%를 받으시면서 역전이 돼서 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장성철 후보가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당내에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통보받은 바는 없고요. 듣기로는 엊그제 공천관리위원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최고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정도에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매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에 같이 하셨던 문성유 후보나 장성철 후보와 만나시거나 전화통화 등도 혹시 해보셨는지요? 예, 물론 두 분과 다 통화를 했고요. 통화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많은 같이 공정하게 또 아름답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원팀이 돼서 우리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선 직전에 3명 후보가 모여서 공정한 경선을 하고 도지사 후보가 확정되면은 원팀이 돼서 뛰자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각 선거 조직이 하나로 합쳐서 원팀으로 지금 뛰고 계신지요? 아니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기가 매듭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매듭이 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원팀이 되야만 우리 국민의힘이 또 제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신 결과신지요? 그것을 예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워낙 두 분이 이제 박빙이고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는 게 나았다고 혹시 보셨는지? 두 분 다 힘든 상대시죠, 알겠습니다. 그 오영훈 후보와 이제 경합을 하셔야 되는데 오영훈 후보와 비교할 때 나만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그분을 폄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 비교는 아니고요. 저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험과 경륜, 능력을 갖추어진 그런 검증된 후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3 세대 경험한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장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친화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이제 공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증된 후보이고 포용력 그리고 실행력 이게 강점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영훈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이유 우리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한탄 유보하겠습니다. 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저희 장점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어떤 강한 연결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주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또 제주 지역사회 지금 정치적 지형이 상당히 한쪽 기울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너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우리 도민들도 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맞춰줄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수가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생 경력이 제주대학교 총장이 마지막이었다가 주요 경력이. 근데 갑자기 여당의 제주지사 후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무대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오영훈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판세를 앞으로 어떻게 좀 바꿔나가실 생각인지요? 예, 뭐 인지도가 낮은 것은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대선과 경선 과정을 치르고 내가 또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이제는 허양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고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장점과 또 제가 준비한 정책들을 잘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민생 현장을 이제 두루 살피면서 인지도를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선 후보일 때 현장 나가서 만나는 유권자들의 어떤 반응과 도지사 후보 확정된 이후에 나갔을 때 반응, 뭐 알아보는 정도가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 확연히 달라지죠. 뭐. 그러니까 인지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그 제주도지사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문재인 바람이 불었지만은 여당 도지사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여당의 도지사 후보가 되셨는데 윤석열 바람이 불면은 제주지사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년 전의 그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촛불혁명 그런 상황이었고 큰 바람이 불었죠. 그런데도 이제 여당 후보가 낙선하는 물론 이제 개인적 이혹을 털어내지 못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인물론에서 뭐 또 졌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만큼한 큰 바람은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효과는 저한테 플러스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인물론에서 제가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제주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2공항 조속 착공이 앞순위에 있어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자마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경선 과정에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진행하고 그리고 특히 친환경적인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 제2공항이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우리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지역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2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도민들이 제주에 필요하다고 해서 70% 도민 7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뭐 여론조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 건의해온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건의하는 이유는 특히 항공 안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이용률이 지금 뭐 거의 120%에 육박하는 높은 오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뭐 공항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금 번잡하고 포화 상태 아닙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앞으로 또 수요가 뭐 물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수용 더 그 추가 수요에 예. 대한 부응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2공항이 가급적 빨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게 아까 뭐 70%는 그 초반에 건의할 때 사항이고요. 지난해 2월에 조사할 때는 반대가 살짝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상황인데. 두 개 조사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오차범위 내고요. 하나는 오차범위 좀 벗어났고. 이거는 제주 상산로 조사, 지역 주민 조사는 높다. 또 찬성이 65% 정도 높았기 때문에 합산할 경우라든지 가산점을 줄 경우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찬성이 반드시 높다, 반대가 또 반드시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 허영진 후보를 향해서 도지사 후보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던데 보셨습니까? 뭐 들었습니다. 자신 안.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다면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실 텐데 이 갈등 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거 안 돼도 또 찬성 단체가 반발을 합니다.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반발은 있게 마련이고 이쪽 저쪽이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 문제는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최우선 도전 과제로 해서 이걸 해소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진행 초기부터 만약 건설이 결정되면 그럼 최종 결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토부의 이제 전략환경영 평가 이제 보완 가능한지 제보안서가 그다음 환경부가 이제 최종 결정하는데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공항이 추진된다고 결정된다면 일단은 진행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뭐 이런 분들을 좀 참여시켜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의견을 듣는 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배치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 현재 공항 확충 추진단을 국 단위, 본부 단위로 격상을 다시 시켜서 확대하겠다. 인력도 더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또 수반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 지원 체계 같은 것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항 확충 추진단을 국으로 승격하겠다는 건 이제 처음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7대 과제, 15개, 7대 정책 그리고 15개의 세부 과제들을 선거 공약에도 반영을 시키실 테고 그리고 차기 도정 뭐 운영 전략에도 포함을 시킬 텐데 어떻게 좀 반영을 해 나가실 생각인지요? 당연히 어제 아마 인수위에서 발표했죠.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셨고 우리 7대 공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7대 공약의 대부분을 물론 이제 저희 공약으로 삼고 또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 도정의 주요 과제로 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제주지사실에 추진했던 이 오등봉 공원 민가특례 사업이 아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판 대장동이란 비판이 다시 일고 있고, 그런데 원 전 지사 측에서는 문제 없이 진행된 사업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제주지사가 되신다면 이 오등봉 공원 민가특례 사업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는 지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전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만약 지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면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거 확인되면 어떻게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따라서 이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죠.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고 거기 내가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론까지 내리기는 지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상황이라서 좀 내용을 보시고 이제 유권자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도 저 생각에는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언론의 보도만 보면서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사 후보 공약을 구체화시키시면서 아마 이전 도정에 대한 평가 분석도 하셨을 거라는데 하셨죠? 원희룡 도정 7년을 평가할 때 어떤 성과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원도정에 처음 출범할 때는 제주도가 상당히 중국 자본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였죠.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던 그래서 그 슬로건 자체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슬로건이었고 그런 시기적인 그 타이밍이 그때였기 때문에 난개발 억제 그러니까 난개발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점이 상당히 그 잘한 점이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줄 세우기 관행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많이 타파시켰다는 점도 잘난 점이고, 그다음 대중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이제 제고시켰다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처리 시스템을 아주 새롭게 구축하고 오수 및 쓰레기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시설 확충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잘한 이제 정책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오던 외국인 자본 투자, 중국 자본 차단을 그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좀 상실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 신뢰 회복이 개선해야 될 점이고 대중교통 문제는 이제 노선의 좀 효율성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정 부담,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또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노력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장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환경 처리장은 동복 처리장으로 해서 잘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수 처리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하수 처리는 지금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용역하는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 7년을 그러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장 코로나 19에서 지친 약간 최근에 이제 일상 회복을 이제 가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살펴보신가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또는 회복 지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문제, 공공부문도 그렇고 또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 이것이 또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거는 공항의 확정 구책 추진이 확정되면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확정되든 또 제동이 걸리든 간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해소 문제 이것이 우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발로 뛰시는 선거전도 하시고 공약도 하루에 하나 이상씩 계속 내놓고 계시던데 앞으로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시면서 유권자들 표심을 공략하실 계획인지요? 일단은 아까도 쭉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만들어내고 광고해서 도민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1차 산업 지원 문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농민수당 증액 문제라든지 이런 1차 산업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공약 그리고 특히 제주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이주해 오신 정착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굴해서 공약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민 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이미. 당연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혹시 경선에 참여했던 문성희 후보나 장성철 후보의 공약 가운데 이건 괜찮다 싶었던 공약이 없었습니까? 있죠. 한 가지씩만 말씀드린다면 문성희 이제 후보의 공약 중에는 투자청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지역 주민들,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도민들의 자본을 모아서 또는 자본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투자청을 설치하고 그걸 운영해 나가겠다는 공약이 상당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장후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또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학에서 관광 경영학 예. 교수셨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신데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이 엔데믹 이후에 제주 관광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뭐 그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회복 시대가 만약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점이 왔다.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양적인 관광 중심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실제적인 질적인 관광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평균 3일 조금 넘죠. 이거를 4, 5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 5일로 늘리면서 1인당 소비액이 많은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늘리게 하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가 있는 관광, 또 관광이 들어와서 인류학적인 측면 또는 뭐 역사적인 측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관광, 학습 관광, 뭐 이런 것들 또 체험 관광, 뭐 레저 스포츠 관광,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다양화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 다변화, 외국인 시장에 대한 다변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광청을 만들고 제주가 한국관광 1번지로서 그 관광청이 하나의 한국 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제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광청 말씀하셨는데 윤상선님 공약인데 이 관광청 신설 뭐 제주에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노력해야 되고 그런 노력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제주 카르텔 매각하고 삼다수 개발 이익 사용 문제가 좀 쟁점이 됐었는데 제주 관광의 상징이었던 이 제주 카르텔 매각에 대해서 뭐 이미 계약도 끝나버렸습니다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주 상징성 있는 관광 시설이죠. 제주 관광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떤 그 공간으로 활용될지 모르지만 좀 제주도민들의 그 역사성, 도민들의 정서를 잘 감안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근무했던 종업원들 처리 문제는 종업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잘 해결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방공기업하고 출자 출연 기관들이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뭐 부실 경영, 뭐 부적절한 일실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측근들이 뭐 사장이나 이사장에 가서 더 그렇다는 의혹도 있는데 만약에 지사에 당신 되신다면 이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측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근이든 아니든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죠.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능력과 그 사람의 전문성을 따져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공기업이라든지 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제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또 도지사가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좀 능력 있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인재를 배치해 나가고 그들이 또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시장 군수가 없어지면서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에 집중돼서 지금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거나 시장 군수를 다시 직접 뽑자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의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제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출이라든지 또는 위원회 권한 문제를 잘 우리가 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주의 특성에 맞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또 특히 예산 편성권 같은 거는 읍면동 예산 편성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행정시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지사에 당선되시다면 바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주민 투표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제주지사 경선 토론회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치를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봤는데 만약에 이번에 낙선을 하실 경우에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지난번에 당선될 경우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단정한 건 아니고요. 뭐 재선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표현이었지 반드시 재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낙선할 경우 2년 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오직 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기 때문에 낙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허양진 후보께서 제주지사가 돼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 번영의 제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삶과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 곳곳을 발로 뛰며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